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앞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파이널 컷에 대해 감을 잡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여기 위쪽을 눌러서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와 파이널 컷에서의 작업 흐름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보자를 위해 설명하는 것이니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네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많은 고민이 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이라면 목적지를 정하거나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죠. 저도 싱가포르를 촬영하는 영상의 경우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대충이라도 정하고 상황에 맞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좌나 언박싱, IT 리뷰, 영화 리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선택해 스크립트 작성까지 하는 것을 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면 라이브로 촬영하시면 되지만 저처럼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꼭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거나 못해도 소제목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당연히 촬영입니다. 촬영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계속해 나아갈 것이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편집이 됩니다.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로 시간으로만 따지면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된 영상을 출력해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유튜브에 관한 얘기는 여기 위쪽을 눌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편집에 대한 제 작업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이제 파이널 컷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구해둔 재료들을 파이널 컷에 올려야 합니다. 냉장고와 팬트리에 차곡차곡 넣어야 합니다. 재료를 잘 보관해야 쉽게 찾을 수 있듯 파이널 컷에 불러올 때도 초반에 기본적인 작업을 해두어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임포트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파이널 컷으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촬영한 영상을 파인더에서 잡아서 파이널 컷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바로 넣어도 되고 미디어 브라우저에 넣어도 됩니다. 보통 쉽게 이렇게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가끔가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그 오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전 사진과 사운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임포트, 미디어를 누르면 창이 뜨는데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하고 임포트를 누르시면 차곡차곡 라이브러리에 들어갑니다. 임포트 창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왼쪽 상단에 임포트 아이콘을 누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동일한 창이 뜨니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간단한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했다고 해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원래 계획했던 필요한 부분만 남겨야 합니다. 편집의 두 번째는 영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컷 편집이라고 하죠. 구한 재료를 도마에 올려 칼로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스크립트와 함께 촬영된 영상이라면 영상 자체에 버릴 게 거의 없겠지만 브이로그처럼 길게 이동하면서 촬영된 영상이라면 버릴 게 상당히 많게 됩니다. 이것은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속상해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컷 편집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자막을 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자막을 달지 않아도 영상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많은 분이 자막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사운드를 꺼두고 자막으로만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타깃이 한국일 경우 자막을 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자막에 대한 얘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화면 사이즈는 작지만 사운드는 정상인 파일로 1차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영상의 사운드가 좋지 못하면 최소한의 음성 작업을 하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력된 파일을 브리우에서 불러와 자막 작업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스크립트가 있다면 브리우에서 스크립트까지 불러와 보다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다면 자막을 출력한 후 파이널 컷에서 불러와
자막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기본적인 요리 준비는 다 된 겁니다. 불에 올려서 잘 끓여주면 먹을 만한 요리가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맛있는 요리를 원하신다면 이제 갖은 양념과 소스로 맛을 내줘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도 맞춰야 하고 매콤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매운 양념도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보기 좋게 토핑 같은 것을 올려줘도 더 먹음직스러울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영상과 자막에 재밌는 타이틀처럼 눈길을 끄는 요소를 넣어주어도 되고 이펙트에서 보정해 색감을 좀 더 예쁘게 해주어도 됩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컷 연결이 있다면 잘 어울리는 트랜지션을 넣어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영상과 어울리는 사운드가 있다면 함께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이제 남은 것은 준비된 모든 재료를 불 위에 올리고 잘 끓여주는 것이죠.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불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타거나 덜 익으면 맛있다고 하기 힘들죠. 적절하게 잘 끓여줘야 준비한 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리면서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 과정은 영상에서 출력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만들어진 영상을 기본 설정으로 출력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출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희 경우는 유튜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출력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상의 손실도 적고 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출력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임포트와 동일하게 오른쪽 위쪽에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파일 쉐어에서 원하시는 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맞게 출력하려면 출력 설정에서 몇 가지 선택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컴프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프레서를 이용해 최적의 조건으로 출력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 단계인 이렇게 준비된 요리를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혼자서 먹을 수도 있고 가족 및 친구들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맛있는 요리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낸 영상도 가족 또는 친구들과 볼 수 있죠. 유튜브라면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를 잘 손질해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영상도 잘 찍고 잘 잘라내고 멋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린 영상에 대하여 좋아할 수도 있고 별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못 만든 요리라도 자꾸 연습하면 점점 맛있어지듯이 영상도 계속 만들어갈수록 더 멋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 영상이 별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 더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